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죠. 제가 딱 한 1년 시골에서 농사를 한번 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행 과정을 한번 다 지켜봤어요. 근데 농사를 질 때 보니까 여기서 쌀이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 네, 많이 나와.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때 보니까 벽실을 한 3말 정도 하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 보니까 한 거의 17, 8가마니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림 잡아서 몇 배가 나오죠? 60배.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서 관리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거기가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를 심는 거예요? 네, 벽실을 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벼농사 질 사람, 농사 질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복록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첫 발약. 자, 농사를 이렇게 잘 지려면, 그런데 아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뭘 잘 짓는가 그랬더니,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요 부분을 보여드리면 표시가 잘 날래나? 그때 농사를 질 때 제일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막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를? 에? 이렇게 논두럭 물 새지 말라고 해주는 거. 뭔 부치기 있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 그때 보면 발로 전부 밟아서 이렇게 으깨서 손으로 이렇게 다 해. 그래야 여기다가 무침승이 구멍을 못 뚫고 우리말로 그 시골 말로 방천이 안 난다 그래. 그러니까 방천이 나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허다해. 지금은 경지 정리가 잘 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다져져서 논도 두껍고. 그런데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 그러면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죠? 심지. 뭐라고요? 심지. 마음의 땅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관리를 참 잘하더라고요. 적절한 시기에 거름도 하고, 그리고 땅심이라는 게 있어요. 땅심이 얕으면 작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기계로 노타리를 칠 때도 보면 벼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줘야 돼. 그걸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던가요? 뿌리를 못 내려.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타리 안 치고 벼 심는 거 봤어요? 안 되죠?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알아. 그것은 왜 그러냐면 논을 잘 골라주는 것은 거기다가 뿌리를 박고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호미로 깔짝깔짝해서 씨를 심으면 잘 자랄 것 같은데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쭉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진을 콩을 올려놨어요. 이 콩 속에는 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같이 살아.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콩을 거두기 위해서 풀을 잘 매. 대종사님께서는 이 풀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30계문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0계문에 들어가는 것은 복이에요? 죄예요?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만 심어야 돼.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복을 짓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뭐뭐로 지죠? 몸과 입과 마음. 이 세 가지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은 뭐요? 행덕. 그래서 이 씨앗을 심으면 덕으로 나타나. 결과가 나타나는 걸 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리고 뭘로 하죠? 말로. 그 30계문을 놓고 보면 계문이 30계문인데 이 30개를 딱 분리하면 뭐밖에 없냐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봐. 결국 이것은 우리가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데 결국 그래서 우리 삶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 가지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큰 복 짓는 거 하늘에서 떨어져요? 내가 진 거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풍성하고 원만해지고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다. 근데 정산종사님은 뭐라고 법문을 해주셨냐면 이제 오늘 이걸 다 못하니까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 옛말에 구시화문이라고 그랬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불러들이냐면 화를 불러들인대. 그런데 정산종사님은 그걸 바꿔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시화복지문 그랬어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설수를 만들기도 하지만 뭣도 불러들인다고요? 복도 불러들인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을 잘 쓰면 화를 불러오지만 잘못 쓰면 화를 불러오지만 잘 쓰면 얼마든지 복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죠? 보셨죠? 결혼 1년 차, 3년 차, 10년 차, 이혼 10분 전. 어째 동의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하고 다니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팔 불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이거 법문을 인도품 21장에서 사람이 말하고 우리말에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 그런데 어떤 나팔은 다른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망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 좋은 곡조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지혜로운 대화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죠? 요청. 두 번째는 뭐예요? 인정. 세 번째는 뭐예요? 존중과 표현. 네 번째는 대화. 그런데 반대로 망치는 거예요. 저건 뭐죠? 맨 첫 번째 거는? 그렇지. 비난이야. 비난. 입만 열면 우리 삶이 그래요. 아까 3년차 이상 지나면 내가 봤을 때 80% 이상이 비난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두 번째 것은 멸시를 해. 또 그 말 하려고? 내가 너 다 알아.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들을 생각 자체가 없어. 세 번째는 뭐죠? 방어. 자기 방어를 딱 해.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 넘어오지 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 거는 이 담쌓기야. 너는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협지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방패. 이걸 뭐라고 그러죠? 창과 방패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방패가 이겨요? 방패가 이길 때도 있고 창이 이길 때도 있죠. 이건 전쟁은 방패야.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삶이 특히 가족 간에 대화를 할 때 보면 한 사람이 창으로 착 공격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쪽에서는 딱 막아. 그러니까 두 마디 이상 해요, 안 해요? 안 해. 어떤 사람이 왔어? 밥 먹어? 잘 자? 여기서 딱 세 마디 한대. 그래 3년 아까 3년 차 봤잖아요. 3년 차. 그 10년 차가 되니까 어떻게 돼?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그런데 사람은요 신기하대요. 자기 방어를 그렇게 잘한대요.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방패처럼 착 방어를 한대. 그래서 보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죠.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사실. 자기 색깔로 딱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법칙은 사람은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뭐 때문에 망한다고?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아까 정리했죠? 구시 화문이라 하거니와 실은 구시화 복문이니 잘못 쓰면 입이 화문이지만 잘 쓰면 얼마나 복이 되는가라고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같은 말 중에서 원수가 되는 대화.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비웃는 것. 예를 들어서 엄마 용돈 좀 줘 그러면 뭐래?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냐?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그저 돈 쓸 생각만 하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게 제가 언제 한번 그랬어요. 학생이 와서 상담을 해. 공부를 잘하고 싶대요. 그러면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학생들은 다 안 돼. 공부를 잘하면 첫째, 선생님이 인정을 해준대. 너무 기분이 좋대. 두 번째, 우리 집에 가면 대접을 해준대. 세 번째, 친구들이 나를 중심으로 놀아준대. 그래서 공부를 잘했으면 진짜 좋겠는데 공부를 잘하냐 그랬더니 못한대. 근데 왜 나한테 왔어? 왜 왔을까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아이를 제가 잘 알거든요. 공부할 생각을 안 해. 짬만 나면 게임하고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을까? 가만히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상담하는 과정에서 말이 나와.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말이 여기까지 나와. 근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더라고. 제가 저를 봐도 대화를 하라 그러면 대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공감과 경청이거든요. 근데 공감과 경청보다는 즉각 비난을 하거나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별로 깊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부간에 만나면 두 마디 이상 하면 뭐란데? 싸운대. 남들이 보면 왜 싸우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부는 뭐라고 그래? 아니, 나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3자가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고, 나를 알아달라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지 않고 내가 알아줄 일이 없으면 굳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말을 걸어왔다라는 건 뭐죠? 자기 존재를 뭐 해달라고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한 건 다 알겠는데 누군가는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공부 그 학생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구만 알아? 스스로 자기만 알아. 그냥 그걸 통제를 해서 하는 사람은 잘 하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이 그림 보면 생각나죠? 개그 콘서트.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대화가 필요해. 보세요. 아버지 출근 안 합니까? 맨날 밥 차려줄까? 귀찮아 죽겠다. 너가 나 명태한 줄 모르나? 근데 사실은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더라는 겁니다. 한때 이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보셨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 책을 보신 분도 있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자와 소가 살았죠. 그런데 사자가 좋아하는 거는 뭐죠? 고기야. 근데 소가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풀만 해. 근데 사자가 풀을 먹어요? 못 먹어요? 안 먹어. 소가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몸 바쳐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사자는 고기를 잡아다가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소에게 주었어.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니까 소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미안해서 정말 순하고 연한 풀만 뽑아다가 사자에게 주었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런데 이 둘한테 물어봤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냐 했더니 자기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사자와 소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에서 최악이 되는 거예요. 최악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한번 다시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특징입니다. 여자는 같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뭐 했죠? 인사를 했어. 그런데 위에서 아래까지 뭐래? 스캔을 다 해. 근데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번 더 볼게요.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건 여자고요. 이건 남자입니다. 학교 갈 때, 자, 이런 가방을 매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는 어떤 가방이죠? 이런 가방을 맨대요. 또, 여행 갈 때, 여자는 이런 가방을 가지고 간대. 근데 남자는 운동하러 갈 때, 이런 가방을 가지고 간대. 남자는 또, 쇼핑할 때, 또, 어디 갈 때, 바다 갈 때. 그러니까 여자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게끔 다 맞춰야 돼. 근데 남자는 뭐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제가 언제 그 말씀 드렸죠? 여자하고 남자가 샴푸 고르는 방법.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샴푸야? 땡.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줘? 성분 다 따져봐. 그래서 백화점 갈 때도 남자는 어디로 가죠? 자기가 살 곳을 바로 갑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남자는 쇼핑이 끝나. 근데 여자는 어쩌죠?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으로 다 되지고 가. 그래서 여자가 쇼핑하러 갈 때 남편을 꼭 모시고 간답니다. 왜 그러죠? 사랑해서 그럴까요? 자랑하려고 그런대요. 자랑하려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게 필요할까? 밥만 먹고 잠만 잘 자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남자들하고 또 이 상황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 여자들하고
한 집에 산다라는 건 뭐와 똑같아요? 금성에서 온 남자와 화성에서 온 여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한번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방식이에요. 이거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의 내용을 우리는 굉장히 남자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7%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였죠? 표정이라든가 목소리에 더 정신이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는 남자들은 이 8%의 목을 매는데 여자들은 어디에 목을 매요? 표정이나 목소리에 목을 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또 가만히 보면 결국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공감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감의 기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 그랬구나. 다시 한번 시작. 아, 그랬구나. 정말 그랬어?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요. 아, 그렇구나. 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낯간지러서 못해. 아, 3번 해도 안 된다니까. 낯간지러서 못한다니까. 근데 공감이라 그래요. 근데 집에서 한번 보세요. 부인이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를 사가지고 왔어. 근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남자들은요, 웬만하면 수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마스크 사왔어.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오, 좋네? 이거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그 많은 마스크 중에 왜 그거를, 아니, 집에 이렇게나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에서 여자는 딱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야? 해보자는 거네. 해보자는 거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 대화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오면 뭐라 그래? 이거 집에 있는데 많이 샀어. 그러면 뭐래? 집에 있는데 많이 샀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이건 뭐예요? 첫 번째 공감이잖아요. 근데 묻죠. 말하는 나도 낯이 근질근질하고 듣는 사람은 더 웃겨.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그런데요. 아, 그렇구나라고 한 번에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대화가 돼요. 한 발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한 발 더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임새를 듣는, TV 보면은 누구요? 그 어린이 담당, 오은영 씨. 그분이 대화하는 걸 보면 딱 뭔 말을 쓰던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까 우리는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오면 나는 뭐를 해? 방패를 들고 나선다니까? 방패를 들고 탁 나서서 어떻게? 자기 논리로 평가를 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밖에 안 되냐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만해. 알았어. 맨날 우리 꼭 그런 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오은영 씨도 이야기했다시피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랬구나. 그런데 대종사님이 이걸 어떻게 말씀을 해주냐면 알아차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는데 한번 보세요. 대화하는데 보세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나요? 없어요. 정말 공부심으로 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린다고 하는 다른 언어를 제가 보니까 이게 뭐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터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기니까 공감 능력과 함께 소통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복은 3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잘 심어지면 복이지만
잘못 심어주면 뭐가 돼요? 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녀하고도 마찬가지. 저 녀석 하는 행동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 그렇구나.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또 이게 먼저 나오죠. 또 그러면 어떻게? 그 상대방은 탁 방어를 해. 받아칠 방어를 해. 그래서 상대방의 논리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이런 공감 능력을 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특히 부부지간에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있죠? 쇠기에 경리기. 절로 짜증나는 말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근데 안 바뀌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말하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이나 경멸이나 방어나 이런 담쌓기를 가지고 복을 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우리는 불성이 갈마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관계에서는 사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산에 계실 때 비천한 사람이 하루를 유석하고 가는데 노자를 챙겨주시고 은답까지 정중히 전송하심으로 한 제자가 말씀드렸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교인의 길이고 3세에 선연을 맺는 법이며 장차 우리 회상의 나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주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대종사님은 이 운심처사를 위해서 이렇게 폭넓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참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광경은요, 결국은 이 부지런한 새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인사하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탈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나 복록을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이든 순간순간 하고 이것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이것이 쌓여서 평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복록을 마련할 때도 경청과 포용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복록을 마련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출발이다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